어느 봄날 아침 78세 이 어르신은 세면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흰 수건 위에는 매일같이 빠져나간 머리카락 몇 가닥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그 머리카락들을 손끝으로 모아보며 중얼거렸다. 이젠 진짜 다 빠지는 건가. 예전엔 머리숱 많다고 미용사도 놀랐는데. 과거의 사진을 꺼내보니 까만 머리가 풍성했던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손녀를 안고 활짝 웃고 있던 모습이었다. 그런데 거울 속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정수리부터 점점 드러나는 두피. 머리를 감을 때마다 조심스러워지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뒤통수가 휑하게 느껴졌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어느 순간부터는 모자가 손에 익었고 사진을 찍을 때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푹 숙이게 되었다.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건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었다. 자신감이 무너지고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조차 불편해지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가장 깊이 건드리는 변화였던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이 어르신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딸이 건넨 하나의 작은 제안이었다. 아빠, 요즘엔 두피만 잘 관리해도 머리카락 다시 나기도 해요. 이거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더 나빠질 것도 없잖아.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날부터 어르신은 매일 단 3분 거울 앞에서 조용히 두피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마다 수건에 남던 머리카락의 양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3달 뒤엔 정수리 쪽에 짧고 힘 있는 솜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무엇이 어르신을 변화시킨 걸까? 어떻게 집에서 혼자 시작한 루틴이 기적처럼 머리카락을 되살려냈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려 한다. 탈모로 힘들어 하셨던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통해 다시 웃게 된 실천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두피와 탈모를 연구해온 두피 모발 관리 전문가 박지은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나이 들어서 머리카락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유전이라 어쩔 수 없죠. 정말 그럴까요? 물론 나이가 들면 모낭이 약해지고 머리카락의 생명력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방치할수록 탈모는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탈모는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라 두피의 문제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만 탓할 게 아니라 그 머리카락이 자라야 할 땅, 즉 두피 상태부터 살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화분에 식물을 키울 때도 잎만 보고 물을 주지 않잖아요. 흙의 상태, 물 빠짐, 햇빛, 공기 흐름까지 살핍니다.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두피가 숨을 쉬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며 노폐물이 쌓여 있다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써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다음과 같은 상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피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 자주 가렵고 각질이 생기는 경우, 머리를 감고 나서도 찝찝한 기분이 남는 경우, 이 3가지가 반복되면 모낭이 스스로 영양을 끊고 휴지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머리카락이 빠진다기보다는 다시 자라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세혈관이 좁아지고 두피에 혈액이 잘 돌지 않게 되죠. 결국 모근에 영양이 가지 않으니 머리카락도 힘을 잃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두피 순환입니다. 복잡하고 비싼 관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단 3분 제대로만 실천하시면 두피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자랄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용 없이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며 무엇보다 집에서 혼자서도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수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되찾았고 잊고 있던 빗질의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어르신이 실제로 효과를 본 하루 3분 루틴 구체적인 실천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이 처음 두피 관리를 시작하신 날은 봄비가 살짝 내리던 화요일이었습니다. 딸이 사온 나무빗을 손에 쥐고 거울 앞에 앉으셨죠. 별거 아닌 듯해 보여도 그 빗질이 작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꾼 건 빗질 방향이었습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처럼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이마 쪽에서 뒤로 쓸던 걸 반대로 목 뒤에서 이마 쪽으로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빚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딱 100번. 처음엔 숫자를 세며 했지만 나중엔 그냥 천천히 손에 익히듯 하게 되셨죠. 손에 힘을 빼고 마치 머리카락을 깨우듯 두피를 쓰다듬듯이 그렇게 빗질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이 시원해지고 눈도 또렷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딸이 끓여준 물이었습니다. 작은 냄비에 생강 2조각과 녹차 티백 하나 끓여서 식혀두고 머리 감고 마지막에 그 물로 헹궈주는 거죠. 처음엔 찜질방 냄새 같다고 웃으셨지만 한두 번 하고 나서부터는 두피 가려움도 줄고 머리 감고 나서 하루 종일 머릿결이 상쾌하다고 하셨습니다. 비누칠 없이도 두피가 개운하다. 이건 진짜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며 며느리에게도 권하셨을 정도였죠. 세 번째는 염소금이었습니다. 주말에 한 번 머리 감기 전에 손끝에 소금을 살짝 묻혀 정수리부터 귀 뒤쪽까지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세게 문질러도 따갑다고 해서 이 어르신은 항상 거울 보면서 자신의 두피와 대화하듯 스크럽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 피지 좀 많네. 잘 씻자잉.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말씀도 하시면서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 아주 간단한 루틴이 어르신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서 3분, 저녁엔 녹차물로 헹구고, 일요일엔 소금으로 두피 청소. 매일 조금씩 천천히 꾸준하게. 그리고 어느 날 손녀가 말했죠. 할아버지 머리 위에 까만 털이 올라온 것 같다고요. 그날 이후 이 어르신은 이 방법을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는 따라하고 누구는 반신반의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마음속엔 다시 살아나는 자신감에 싹이 트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은 이 어르신 외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머리숱을 되찾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70세 김 여사님입니다. 김 여사님은 늘 모자를 쓰고 다니셨습니다. 단정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집안 마트 갈 때도 마당에 나설 때도 꼭 모자를 눌러 쓰고 계셨죠.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정수리가 텅 빈 것 같아서요. 거울 볼 때마다 그냥 한숨만 나왔어요. 그런 김 여사님께 딸이 생강 녹차 헹굼술을 추천했답니다. 귀찮다고 하셨지만 며칠만 해보자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시작하셨다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달이 지나면서 가려움이 줄고 하루가 다르게 빗에 묻는 머리카락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머리카락이 반짝반짝해 보여요. 그 말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나 아직 괜찮구나 싶었어요. 그 후 김 여사님은 매주 일요일엔 손수 냄비에 생강과 녹차를 넣고 끓이신다네요. 이젠 이게 내 미용 시간이지요 하시며 조그맣게 웃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75세 정 어르신입니다. 정 어르신은 젊을 땐 산악회를 이끄실 만큼 활달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하시고 동네 모임도 자꾸 빠지셨죠. 이유는 탈모였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면 손가락 사이로 쓸려 나오는 머리카락. 거울 속 휑한 정수리를 보며 점점 고개를 숙이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는 분을 통해 소금 두피 스크럽을 알게 되셨습니다. 에이, 소금으로 머리를 닦는다고 머리카락이 나겠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고 나면 머리가 시원하더라고요. 그 느낌이 좋아서 계속하게 됐어요. 정 어르신은 스크럽을 하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아직 살아있구나.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 말이 머리보다 마음을 먼저 치유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나던 날 산악회 모임에 모자를 벗고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머리가 나서가 아니에요. 당당해졌거든요. 이제는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처음 만난 78세 이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세면대 앞에 떨어지던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삼키던 그 한숨이 지금은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목에서 이마로 천천히 빗질을 하십니다. 말씀하시길 빗질이 아니라
내 하루를 여는 의식이 되었지요. 머리카락은 덤이고 나는 내 자신을 다시 믿게 됐어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특별한 병원 치료나 비싼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조금씩 자신의 두피에 관심을 주고 정성스럽게 돌보는 습관이었습니다. 그 정성이 다시 머리를 자라게 하고 다시 마음을 웃게 만든 것이죠.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르신 중에도 머리카락 때문에 마음까지 주저앉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단 3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심코 하는 습관 하나가 탈모를 부르는 주범일 수도 있거든요. 이 어르신이 처음 두피 관리를 시작하셨을 때 딸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아빠, 일단 잘못된 습관부터 고쳐야 해요.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나쁜 습관 하나가 다 무너뜨려요. 그 말을 듣고 이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해왔던 일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깜짝 놀라셨죠. 탈모를 부른 건 유전도 나이도 아닌 바로 자신이 해온 생활 습관들이었던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꼭 조심해야 할 3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뜨거운 물로 머리 감기. 겨울철이면 따뜻한 물이 최고죠. 등이 시릴 때 뜨끈한 물로 샤워하면 몸이 다 풀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머리도 뜨거운 물로 후끈하게 감으셨던 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두피는 예민합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에 있는 자연 유분막을 다 녹여버리고 모근을 말라붙게 만듭니다. 결국 머리카락이 툭툭 빠지고 두피는 더 가렵고 더 건조해집니다. 가장 좋은 온도는 미지근한 물. 손등에 물을 댔을 때 조금 따뜻하다 싶은 그 정도입니다. 이 어르신도 처음엔 찬물 느낌에 화들짝 놀라셨지만 몇 번 해보니 두피가 진정되면서 긁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 번도 빗질을 안 하는 습관. 머리도 없는데 뭐하러 빗질이야. 빗질하면 더 빠질까봐 무서워요. 이런 말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빗질을 하지 않으면 두피에 피지, 먼지, 각질이 쌓여서 모공이 막히고 모근이 숨을 못 쉬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머리숱이 줄어들면서 더더욱 순환이 필요한 시기인데 빗질을 안 하면 두피는 점점 딱딱해지고 머리카락은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어르신은 하루에 2번 꼭 빗질 시간을 정해두고 지키셨습니다. 하루 중 가장 나랑 대화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말이죠. 세 번째, 모자나 가발을 장시간 착용하는 습관. 밖에 나갈 때마다 탈모가 보일까봐 모자나 가발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외출 시에는 심리적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지만 하루 종일 혹은 집안에서도 쓰고 계신다면 그건 두피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두피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자나 가발을 오래 쓰면 공기순환이 안 되고 땀이 차서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 어르신도 처음엔 모자를 벗는 게 민망하다고 하셨지만 하루 한 번은 꼭 맨두피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햇살 받을 때 10분 창가에 앉아 커피 마시며 두피도 햇빛을 쬐게 해주셨죠. 머리도 숨을 쉬어야 자란다니까요. 숨 막히는 환경에선 사람도 머리카락도 못 자라지요. 이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 3가지 습관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몰랐거나 별 생각 없이 해오던 행동일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덜어내면 머리카락은 우리 마음보다 먼저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어르신이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머리를 살리고 자신을 지켜냈는지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의 하루는 이제 머리카락을 위한 시간으로 시작되고 또 그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관리나 복잡한 루틴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딱 3가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실천하신 것뿐이죠. 아침 6시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는 일 역방향 빗질 100번. 이 어르신은 침대에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거울 앞에 앉으십니다. 작은 손거울이 아니라 자신과 눈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전신 거울 앞이죠. 그리고 목덜미에서 이마 방향으로 천천히 빗질을 시작하십니다.
한 번, 두 번, 100번까지 빗질을 하며 아침을 여는 이 시간이 이 어르신에겐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을 깨우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젠 손이 먼저 알아요. 내가 머리카락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요. 오전 10시 햇살 좋은 날엔 창가에서 맨두피 산책. 머리카락이 빠질까 두려워 늘 모자를 쓰고 다니던 어르신이 이젠 창가 의자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차를 마십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이 머리를 스치게 두고 햇볕이 두피에 닿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10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숨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햇살도 바람도 두피엔 보약이에요. 가끔 머리카락들이 좋아서 파르르 떨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점심 후 생강 녹차 헹굼수 준비. 생강 2조각 녹차 티백 하나. 작은 주전자에 넣고 팔팔 끓입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젠 내 루틴의 일부죠. 머리를 위해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분이 좋아요. 끓인 물은 식혀서 욕실에 두고 저녁 샴푸 마지막 단계에서 조심스럽게 헹굽니다. 뜨거운 물로 단숨에 씻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두피 하나하나를 닦아주듯 정성껏 손으로 바르시죠. 그 물을 두피에 붓는 순간 시원하게 숨이 트여요. 그 기분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요일 오후 특별한 소금 스크럽의 날. 일주일 중 하루. 이 어르신은 소금 날이라고 불러요. 천일염을 손끝에 살짝 묻히고 정수리부터 귀 뒤 머리 옆 라인까지 조용히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지르십니다. 처음엔 간질간질했는데 지금은 그 느낌이 참 좋아요. 마치 두피가 웃는 것 같아요. 스크럽이 끝나면 향기 없는 순한 샴푸로 마무리. 그날은 특별히 손수건도 깨끗한 새 것으로 바꾸시죠. 저녁 9시 하루의 끝 다시 빗질하며 감사하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이 어르신은 다시 거울 앞에 앉아 아침과 같은 빗질을 하십니다. 다만 이때는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 머리카락, 내 두피, 내 하루. 하루의 처음과 끝을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시작하고 또 그렇게 마무리하는 삶.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자 어느새 정수리에 솜털처럼 잔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머리 감을 때마다 빠지는 양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제는 머리숱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웃고 계셨거든요. 다음 장에서는 그렇게 일상을 되찾은 어르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78세 이 어르신의 하루를 따라가며 어느 봄날 세면대 앞에서 떨어지던 머리카락부터 그 머리카락을 지켜낸 손끝의 따뜻한 노력까지 천천히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아침에 역방향 빗질 100번, 햇살을 머금은 두피 산책, 생강 녹차 헹굼수, 일요일에 소금 스크럽, 그리고 하루의 끝을 감싸는 조용한 감사의 시간까지. 그 모든 시간은 단지 머리카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자신을 위해 정성 들이는 그 순간들이 머리보다 마음을 먼저 채워주었습니다. 어르신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가 다시 나는 것도 기쁘지만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내가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에 대한 자신감, 스스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나를 돌보는 시간의 회복입니다. 혹시 아직도 거울 앞에서 주저앉은 마음으로 빗을 들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 빗을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탈모는 막을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하루 3분의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 목덜미에서 이마까지 한 번만 빗질해 보세요. 비누 냄새 대신 생강향으로 두피를 감싸 보세요. 그리고 모자 아래 숨었던 두피에 햇살을 선물해 보세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아직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빗질이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되어 돌아갑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6시에 또 한편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과 마음에 늘 봄이 깃들길 바랍니다.